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북한산 석탄과 선철 수십억 원어치를 불법 반입한 혐의로 일당 9명을 기소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원산지 세탁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금이 실제 북한으로 갔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역업자 A씨는 지난해 10월 포항항을 통해 석탄 5천여 톤을 들여왔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에 러시아산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북한산이었습니다. A씨 등 무역업자 3명과 선박 운송업자 1명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산 석탄 3만 8천여 톤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지에서 옮겨 싣고 포항과 인천, 동해 등지로 반입했습니다. 시가 57억 원어치입니다. 대북 제재로 북한산 석탄값이 떨어지자 차익을 노렸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산 석탄 1톤을 66달러에 샀습니다. 당시 러시아산이 톤당 130달러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가량 싼 겁니다. 북한산 선철 2,000톤 11억 원어치도 원산지 세탁을 통해 반입했습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와 달리 거래 대금 가운데 일부는 중간 브로커에게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북한으로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법인 5곳도 불구속 기소했는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한국남동발전과 이번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졸속 심사로 통과한 소식 들으셨죠? 복지와 고용, 보건 쪽 예산은 줄어들고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은 늘었는데 대구와 경북 국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나 건물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확보한 내년 국비 예산은 3조 719억 원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800억 원이 늘어 10년 연속 3조 원을 넘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물산업 클러스터 기능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유체 성능 시험센터 건립과 실험 기자재 구매 비용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와 구미산단 폐수 전량 재이용, 신종 미량 유해물질 고도정수 처리 시설비도 포함됐습니다.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와 상화 입체화 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고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비용도 정부안보다 100억 원이 느는 등 이른바 SOC 사업도 많이 반영됐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시에서는 자동차 부품이나 섬유 쪽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조 6,154억 원을 확보한 경상북도는 상황이 더 좋습니다. 정부 예산안보다 4,600억 원이 늘어나 사상 최고의 증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구미의 5G 테스트베드, 김천의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경산의 타이타늄 소재 패션테크 생태계 조성 사업이 새로 시작됩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동해 중부선 철도, 중부내륙 전철과 포항 영덕 고속도로 등 SOC 분야에 3천억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신규 사업하고 이익을 많이 확보하는데 조금 저조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올 한 해, 그러니까 내년 한 해 내실 있게 준비해서 이제 저희들이 신규로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일학 의원은 SNS를 통해 경북 예산은 불만이 해소됐다고 보지만 요구 예산안 자체가 아주 어설펐다는 점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미래 신산업이나 연구개발보다는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짓는 데 치중했다는 비판으로 실제 국회 증액분의 80%가 SOC 예산이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구미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몇 년 사이 수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한국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걷던 구미 수출업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구미 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구미를 비롯한 김천, 칠곡, 안동 지역 수출액은 21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 감소폭이 줄고 수출은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수출 관련 여신 업무량이 많아 지난 2013년 대구에서 분리된 구미 출장소는 문을 연 지 5년 만에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조직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본부 1개와 지점 출장소 4개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하고 달리 이제 지점하고 출장소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는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저희도 이제 그 발표한 혁신안 약속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한 해 2천억 원 가량을 지원받던 구미 지역 기업이 타격과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대구에까지 가서 수출 관련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내륙 최대의 그 수출 단지인 구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구미 출장소 업무를 내년 초 대구로 옮기겠지만 구미 수출입 기업을 일주일에 한 차례 방문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은 70년 전 유엔이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한 날입니다. 지역 사회의 인권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인권 시민사회 단체가 올해 5대 인권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 CCTV 관제센터 관제사들은 종일 모니터에 뜨는 사건 사고를 보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외에도 유독 관제사 250명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관제사와 청소, 경비 같은 대구 8개 구군 외주 용역업체 소속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380명이 한 명도 정규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소식이 올해 지역 인권 뉴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은 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 이제 한 번도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구은행 비정규직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부를 법원이 무죄 선고했다는 소식도 인권 뉴스에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봐주기 판결이라며 가해자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신고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경찰에 2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그리고 피해자는 일상의 삶을 돌려달라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었던 것인 거고요. 낙동강을 오염시킨 경북 영풍재련소에 과징금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소식은 환경권 분야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대구시청 앞에서 152일간 천막농성을 하며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확보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인권 침해를 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울리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되는 것이 안타깝고. 경북대병원 정규직 전환 결정,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부당노동행위 인정 첫 판결, 대구 창조센터 정규직 전환 등은 좋은 인권 뉴스로 평가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과 한국 대표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 이 두 사람의 고향은 바로 대구지만 고향에서는 잊혀져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노력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송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22살 청년 전태일이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르면서 요구한 것은 단 하나,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서울 봉제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며 열악한 노동 현실을 알렸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현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전태일의 뜻을 널리 알리고 다시 살린 것은 조영래 변호사가 3년에 걸쳐 쓴 전태일 평전입니다. 조영래 변호사는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6월 항쟁 이후 전태일 기념관과 전태일 노동상이 만들어지는 등 사회적 관심이 모이기 전까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사회에 온전히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보수 성향인 대구에서는 더욱 조명받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지만 지난 2014년 대구 대봉동에 전태일이 살았던 집이 확인된 이후 조금씩 전태일 정신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제에 이어 대구 최초로 전태일과 조영래를 다룬 연극 만나지 못한 친구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구가 알고 보니까는 그야말로 보수색의 도시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고향이었나? 라는 것만 해도 다른 타지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두 분의 삶을 좀 더 널리 알려줄 수 있다는 생전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길을 걸은 두 사람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이들을 기리기 위한 움직임을 조명하는 대구 전태일과 조영래를 만나다는 오늘 저녁 8시 55분 대구 문화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경북을 흔히 보수의 성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당권 경쟁을 하는 한국당을 보면 보수 성지라기보다는 선거용 들러리로 불러야 할 판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대구 경북 출신은 경북의 삼선 강석호 의원이 나섰다가 중도 포기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대구의 주호영 의원이 나서고 있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탈당에 이은 복당에 곱잖은 시선을 받는 등 입지는 넓지 않아 보입니다. 당원 수가 가장 많고 지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당을 대표해야만 당이 재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전당대회 당대표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의원들의 존재감은 약하지만 대구 경북에 책임당원 30%가량이 몰려있다 보니 당내 선거를 앞두고 정우택과 나경원 등 유력 주자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강 특위에 당협위원장 교체 검토 대상에 포함된 현역 의원 14명 가운데 영남 지역 초선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한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 TK 신당설까지 나오자 지역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보입니다. 그런 얘기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나와서도 안 되고 정말 전통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분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국정농단 사태와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며 몰락한 보수 정치권이 재건을 노리고 있지만 지역 출신 의원들의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해 보수의 성지가 선거용 들러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자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문호 대구 달성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TV토론회에서 한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신청은 실제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고 상대 후보에게 했다는 음해성 발언은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군청 소식지를 초과 발행한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지난 선거에서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고발된 임종직 경북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 교육감이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준 돈은 선거 홍보물 제작에 대한 정당한 용역 대가로 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조직 운영이나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로 나타낸 경제고통지수가 7년 만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지난 10월 기준으로 5.5였습니다. 올해 경제고통지수 5.5는 2011년 10월 6.5를 기록한 뒤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추 의원은 고용대란에 물가까지 올라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제22회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자원봉사자 대회에서는 대구 자원봉사대상 한옥자 씨를 포함해 39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전국특광역시 합동평가에서 자원봉사 부문 3년 연속 최우수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청도경찰서는 지난 9월에 불이 난 용암 온천 대표 65살 A씨를 비롯해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직원 안전 교육을 부실하게 하고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 15분쯤 청도 용암온천 지하 1층 세탁실 건조기에서 불이 나 이용객과 직원 등 6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A씨 형제 등 4명을 검거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2,37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